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가고 저출생 현상이 이어지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에서만 5개 학교가 폐교했고 초등학교 46곳은 신입생을 받지 못했는데요. 학교 동문과 지역민까지 나서 폐교를 막고 있지만 추세를 거스를 순 없는 상황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올해 폐교한 순천 승주읍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책상은 사라지고 칠판은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2명이 입학했는데 올해 신입생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학기부터 차량을 이용해 본교로 통학 중입니다. 작은 분교지만 40년간 마을을 지킨 학교. 아이 발길이 끊기자 주민들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아니 학생들이 그때는 벅적벅적 열댓 명 있으니까 살만 없대다. 근데 차차 줄여지대 이제 6명 남았어. 작년에 6명이 공부를 했어. 근데 올해는 6명 그럼 딱 싫고 충주로 가버렸어. 굳게 잠긴 교문이 열립니다. 풀만 무성한 운동장. 13개 마을에서 한때 학생이 1000명 넘게 다녔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폐교 위기에 몰리자 동문들은 사비를 털어 야구부를 유치했습니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프로 선수까지 배출했지만 마운드엔 이제 아무도 오르지 않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의 야구부는 해체됐고 결국 학교 명맥이 끊긴 겁니다. 이 땅 제반 시설 다 하고 또 모든 야구부 시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그 준비를 거친 다음에 야구부를 창단식도 하고. 전남에서 학생 수 감소로 올해 폐교한 학교는 모두 5곳입니다. 특히 46개 초등학교는 신입생을 1명도 받지 못하면서 내년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경찰청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한 지난달 8일부터 45일간 모두 925건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2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1%가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유행기인 2022년과 비교하면 16.8%가 급등한 수치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음주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에서 10시가 가장 많았고 요일별로는 월요일 22%, 토요일 16.5% 등 순이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60대 남성에게 휴대전화 영상과 CCTV 분석에서 특이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음주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한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남성은 평소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을 끝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해남 대흥사는 해마다 전통 차를 만드는 체험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정서와 종교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바구니를 든 청년들이 해남 두류산 자랑 녹차밭에 이른 아침부터 3355 모여듭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적의 유학생 30여 명으로 차 만드는 체험을 하러 절에 온 겁니다. 찻잎을 뜯는 건 처음이라 낯설지만 잎 하나하나 고르고 떼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진짜 새로워요. 녹차도 있긴 한데 근데 집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해보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편해요. 초이차는 대흥사 전통차로 200여 년 전 초이 스님이 완성한 제조법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잎에 물기를 빼고 향을 지속하기 위해 350도로 달군 무쇠솥에 찻잎을 넣고 덕습니다. 수분을 빼내는 작업인데 다음은 유념으로 이어집니다. 유념은 이렇게 찻잎을 멍석에 비벼 껍질을 벗겨내는 건데요. 깊은 맛을 우러내기 위해 이 과정을 5분 정도 반복합니다. 스님에게 한국의 다도를 배운 학생들은 직접 만든 녹차의 향과 맛을 음미합니다. 아주 맛있었어요. 한국의 좋은
녹차 마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보통 녹차 마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 부모님을 생각해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목포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등 전남 지역 5개 대학 유학생 190여 명이 제다 체험에 참가했습니다. 이 체험은 지난 2022년부터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해마다 문화재청 예산 1억여 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상자를 외국인으로 정해 한국의 종교와 차 문화를 알리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동남아에도 이제 차 문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에 못지않는 차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대흥사는 올해 하반기 산지승원 산책과 창작 음악 공연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가운데 내년에는 제다 체험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이를 반년이 넘도록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광에 추가 핵시설 건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 한빛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도 불리는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만큼 오랫동안 생태계와 격리해 보관해야 합니다. 아직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한빛원전 내부에 있는 습식 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30년이면 가득 차서 또 다른 임시 저장시설을 짓기 위해 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5, 6호기 뒤편에 있는 약 1만 평 부지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기술에게 임시 저장시설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주민들은 물론 영광군청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한수원 측이 몰래 설계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까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임시 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 거부감이 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수원 사장이 지역과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저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위험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들을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본인들의 의무인데 이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설계에 들어간 시설이 임시저장시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수십 년째 영구처분 시설을 짓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영구적인 핵 폐기물 시설을 어디에 지을지도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시설을 임시시설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임시시설이 영구적인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수원 측은 한빛원전 부지 내에 짓는 만큼 주민들과 협의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지난해 초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을 가는 등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시저장시설을 짓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을 못해 전기 생산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어제 후 12시 반쯤 여수시 소라면의 한 놀이시설에서 철탑 위 난간을 보수하던 30대 남성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팔이 골절된 작업자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리프트 운영을 중단하고 안전조치 뒤 다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7월 1일자로 학생과 교육 현장 지원을 중점으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으로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관련 노조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도의회 의결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법 예고된 관련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본청에 기획조정관을 설치하고 업무를 조정통합, 고교사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담당 업무에 따라 명칭이 바뀌고 행정국 예산과는 기획 업무를 통합해 기획조정관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본청은 3국 3관 10위과로 조직이 축소되고 조정된 인력은 교육지원청에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교육지원청은 역할이 확대되고 본청은 정책 기능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공개되면서 교육 관련 노조는 일제히 반발하며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교조는 조직 개편의 시점과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교육의 방향과 행정의 효율, 소통의 기본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전국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 지부는 조직의 안전성을 해치고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교사노조는 조직 개편 TF에 교사가 없어 학교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됐고 기획조정관 자리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17,000명의 공무직과 비정규직 업무를 총괄하는 노사정책과의 폐지를 지적하며 밀실 개편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교육청 교육전문직협의회는 보다 과감한 업무 이관과 불필요한 사업이 폐지돼야 한다며 조직 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열린 조직 개편안 설명회에서도 더욱 부각됐습니다. 도교육청의 배경 설명에도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자 조직 개편안 의결권을 가진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에 상정될 때까지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안을 만들어 와달라고 요구해 의결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여름 가족 여행객 사이에서 주목받는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행 플랫폼 부킹닷컴이 최소 1명의 자녀가 있는 여행객의 숙소와 항공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순천이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검색량이 급증한 국내 여행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 야간 콘텐츠를 강화하고 정원과 도심을 즐길 수 있는 투어, 반려견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법조계가 오는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역 균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 심사 동의 대상자 55명 중 12명이 광주와 전남 태생으로 이 중 11명은 현직 법관입니다. 지역 법조계는 대법원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법적 분쟁의 기준을 제시하는 만큼 지역의 시각과 목소리도 대법관 구성에 충분히 반영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경 예산으로 800대를 보급합니다. 여성 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는 농작물, 농자재 등 운반과 작물 재배 관리를 위한 이동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으며 공급 가격 550만 원 가운데 자부담은 30%입니다. 전남도는 도내 생산 제품 위주로 보급 지원할 예정으로 전남 전략산업인 이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발전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